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네, 오늘은 노동절로 다시죠. 근로자의 날 노동절. 네, 어제 제 후배가 자기 아들은 초등학교가 보통 이제 안 쉬는데 노동절날 쉬게 했는데 오히려 이게 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던데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용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박살이 났죠. 성장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멀미가 나는 그러한 모습. 올라가던 뭐 테슬라도 박살나서 내려오고 SMCI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장외 시장에서 1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폭락 장세가 일어났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금리 2년짜리가 5%를 찍으면서 우리들의 걱정거리를 아주 크게 하는데, 지난 화요일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FOMC가 이제 5월 1일까지 열리고 이제 코멘트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는 모습이 장 후반에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줄고 선물이 이러한 상황들에서 코스닥이 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FOMC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 해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내일 새벽에 끝나봐야 될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오늘 물정 많이 빠졌지만 내일 다시 돌아선다면 시장은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퐁당퐁당 멀미가 확 나는 그런 5월 1일 아침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49, 나스닥은 2.04, S&P 500은 마이너스 1.57, 시작하자부터 빠져서 우하향하는 그런 폭락의 장세였다. 더 이상 뭔가 변명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었던 거죠. 이유는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FOMC 첫날 미국 국채금리가 뛰고, 국채금리가 뛰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되겠죠. 나스닥 100이 1.92% 하락하고, 대부분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고, G헬스케어는 18%나 14%나 하락하고, 테슬라도 5.5%나 하락하고, SMCI는 12%나 하락하는 모습. 일단 국채금리가 뛰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국채금리 2년짜리를 보면 드디어 5%를 찍고 넘어 올랐습니다. 5.037%, 6.4bp 상승하면서 드디어 2년짜리가 5%를 찍었다. 2년짜리는 FOMC의 패드의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10년짜리는 경기에 영향을 받네. 10년짜리는 4.684, 7.1bp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금리 상승이 시장을 박살냈다. 근데 금리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고용비용 지수가 상승했다. 고용비용 지수. 그 다음에 이 고용비용 지수라는 게 뭐냐를 한번 보는데, 고용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은 월급이 인상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지표가 발표되자 국채금리 2년짜리가 5%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고용비용 지수 한번 봅시다. 이 미국의 고용비용 지수라는 것은 종업원들의 복지라는 임금에 관련된 건데, 이게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임금이 올랐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오르고, 이게 기업 실적과 맞물려서 나스닥이 박살이 났다.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발표된 지수 중에 미국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었는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97까지 하락을 했다. 즉 뭔가 소비에 있어서도 또 청신호가 청신호가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고용비용 지수가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 지수가 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서로 겹치면서 금리에 먼저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주식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는 0.72% 상승해서 106.205. 다시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달러 지수는 0.05% 하락하며 157.72엔, WTI는 1.31% 하락 81달러. 다음에 SMCI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3.37%나 폐장 후 시간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시장을 두 번 죽이는데, 한 번은 미리 이제 발표하지 않았다 해서 한 번 죽이고, 실제 발표해서 두 번 죽이는데, 서버 제조 부분의 주요 회사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업계 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3분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박살낸 거죠. 발표 이후 회사 주가는 시간에 그래서 8% 지금 13%까지 하락한 모습이다. 3월 30일에 마감된 분기 매출은 예상치인 39억 5천만 달러에 비해서 더 낮아진 38억 5천만 달러, 약 1억 달러가 적게 나온 거죠. 이게 시장에 박살을 내는 원인이다. 그런데 가이던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매출 전망을 가이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좀 괜찮은데, 이게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박살난 수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매출액은 51억 달러에서 55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8억 9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4분기 매출, 2분기, 우리나라는 2분기 매출이죠. 네. 지난달 S&P 500 지수에 편입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AI 서버 제조업체는 연초 이후 주가가 3배 이상 뛰었죠. 네. 동사의 주가는 300달러 하다가 1200달러 했으니까 약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무서운 종목이었습니다. 또한 동사가 또 우리들에게 시장에서 크게 어필을 했던 것은 얘들은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엔비디아에서 GPU나 HBM을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액침 냉각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더블로 양수 겸장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최근엔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CEO인 찰스 리앙은 생산 준비가 완료된 DLC, 직접 액체 냉각을 하는 그 기술을, 그 액체 물질을 말한 것 같아요. DLC를 비롯해 새로운 솔루션이 출시됨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나타냈죠. DLC, 직접 액체로 냉각하는 기술이 DLC인 것 같아요. 다이렉트, 리퀴드티, 쿨러, 이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슈퍼마이크로에서 1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AMD가 있다. 이 거대 칩 업체들을 가까이 두고 있어서 칩 샘플에 대한 조기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또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143달러에서 147달러에서 147달러에서 151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이런 좋은 모습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1분기 실적이 박살난 것, 매출이 박살난 것만 반영을 한 거죠. 특히 특정 항목을 제외한 해상의 1분기 수익은 주당 6.65달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5.78달러인데 이걸 넘었는데도 주가는 박살이 난 거죠. 매출이 줄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예상보다 줄었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또 가이던스는 좋게 줬는데 대체 어느 박자에 춤을 추는지 종목이 모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총 마진은 15.5%로 보고되었지만 이는 전분기 17.6%에서 감소돼서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충족을 했다. 총 마진은 15.5%. 이것도 기대치보다는 낮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 참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계속해서 혁신하고 제품 제공을 확대함에 따라 델 컴퓨터와 같은 경쟁업체와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박살이 났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다. 그런데 2분기 실적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는 나쁘게 주지는 않았는데 박살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팔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RM은 1.97% 하락해서 101.21달러, 엔비디아는 1.54% 하락했네요. AMD는 마이너스 1.14.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15% 전일 오르다가 오늘 또 5%로 다 토해냈는데 드디어 감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 특히 오늘은 이제 미국 쪽에서 다양한 FSD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뭔가 조사를 착수했다는 것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늦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인라인 릴리는 6.02% 상승하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호재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2달러, 2%, TSMC는 마이너스 0.84달러. 전체적으로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반도체주들도 하락을 했고, 특히 SMCI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금리 상승이 전체적으로 성장주를 한 대 후루에 갈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결론 낼 수는 없네요. 오늘 저녁장을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성관이 필요하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지 않으면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빈자리를 화장품하고 전선주하고 화학, 그동안 바닥을 좀 기었던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 믿을 만한 것은 화장품과 전선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학주도 현재 구조조정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중국 시장이 꿈틀꿈틀하다면 화학주도 사볼만 하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저희 카페에 투자 추천 종목을 한 5종목 정도 올려놨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상당히 안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오늘 저녁에 과연 리커버리 반등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FOMC 내일 이제 새벽에 이제 코멘트가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코멘트는 지난달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고용 쪽으로. 근데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질도 좀 낮아지고 생각보다는 좀 슬로우다운해질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장에서 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한 줄, 파웰의 그 긍정적인 한 줄을 우리가 찾는다면 시장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한번 시장 지켜봅시다. 저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한국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정리만 했는데, 내일 새벽에 다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를 좀 가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